렌트플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테슬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저도 관심이 참 많이 가는 기업인데요. 지난주에는 미국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좀 보면 테슬라랑 애플이랑 경쟁 구도에 놓는 보도도 많더라고요.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이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인데, 지난주에는 현대차랑 애플이랑 초기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으면서 현대차 주가가 막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었는데, 애플카 뿐입니까? 요새 전기차 시장 굉장히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오는 전기차 스타트업의 위협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간 생산량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만 대 가까이를 생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일단 중국 상해 공장에서 원래는 모델 3만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모델 Y를 추가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공장에서만 이 생산 규모가 55만 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베를린하고 텍사스에서도 현재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 중에 있어요.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생산 규모는 30만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10에서 15만 대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텍사스도 올해 연말부터는 가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미트럭 같은 트럭 위주로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한 100만 대, 120만 대 정도의 생산량은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많이 만드는 만큼 많이 팔려야 이 테슬라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매량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년 2020년 연간 판매량은 목표치였던 50만 대에 아주 살짝 못 미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한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인도, 아시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또 이스라엘에 진출할 거란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수요가 달라붙기 마련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시장을 또 놓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 시장에 조금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면 SUV 차량인 모델 Y가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모델 Y의 좀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서 가격 낮추기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Y는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모델 Y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30% 전격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모델 Y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가 이 차량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인프라도 같이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2,181개, 그리고 슈퍼차저 커넥터스가 2만 개가 조금 안 됩니다. 이 차량과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술, 굉장히 혁신일 수 있고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개발 중인데요. 이 4680 배터리 한 3, 4년 안에 양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만으로도 주행거리를 16%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새 계획은 물론이고 셀의 생산 방식, 그리고 양극 공급대의 재료 개선, 또 셀과 차체의 결합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주행거리는 무려 54% 늘리고, 투자금은 기가와트 시당 69% 절감, 또 생산 비용도 킬로와트 시당 56% 절감하는 방식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곧 4분기 실적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포드 전 CEO는 일단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하나는 정부 규제, 또 다른 건 정부 인센티브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잖아요. 이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정책을 좀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JP 모건이 지난 5일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주당 810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좀 주목해보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인트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